관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안도했다가 다시금 오늘 새벽에 들린 추가적인 관세 부과 소식 때문에 한껏 움츠러든 시장인데요. 양시장 다시금 외국인의 매도 0.7%가량의 약세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선방할 수 있는 섹터들을 골라내는 작업이 이달에 계속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오늘 집중 분석 시간에는 변압기 포함한 전력 인프라 사업 쪽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남인식 SK증권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궁금합니다. 전력은 워낙 좀 뜨겁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탑픽이 바뀌셨는지 이 산업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관세 포함해서 이야기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계속 쇼티지, 그러니까 뜨거운 수요가 계속되고 있느냐. 최근에 AI 관련해서는 딥시크발 쇼크가 좀 컸었잖아요. 이때 같이 흔들렸던 전력기기 때문에 이쪽도 밸류에이션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연구원님 맞습니다. 어때요? 그래서 딥시크 관련해가지고 이 굉장히 저렴하게 거대 언어 모델을 구성을 했고, 그래서 AI 모델을 구동하는데 전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우려감 때문에 국내외 전력기기 업체들 주가가 대폭 하락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다 보니까 월요일에 충격은 좀 덜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충격은 받기는 했었죠. 근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은데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튼의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지지난주에 이튼이라는 전력기기 업체, 미국의 시가총액 200조 원 정도 되는 대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때도 중요 토픽이 딥시크였습니다. 그래서 외사 애널리스트들이 딥시크 관련해가지고 정말로 수요가 감소되는 거 맞냐, 고객사들 분위기들 어떻게 되는 거 맞냐, 뭔가 바뀌었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는데 경영진의 답변이 상당히 재밌는데요. 일단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수주 잔고가 7년이 쌓여져 있다. 지금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것 자체가 사실 사람도 부족하고 전기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생각보다 건설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이튼의 경영진도 딥시크 충격 이후에 주가가 흔들려가지고 고객사들과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팅 결과 빅테크 그리고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투자 분위기는 전혀 변함이 없다. 라는 코멘트를 이제 던졌습니다. 그럼 뭐 숫자로 설명드리면은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가 25년이 24년 작년 대비해가지고 한 30% 증가할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코멘트까지 더 줬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주가 충격은 분명히 있었지만 실제 펀더멘털 상에서는 뭔가 수요가 변하는 거는 전혀 감지된 거는 없다. 이렇게 요약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비용, 저전력 완전히 바뀌는 기조로 진행이 되게 되면 분명히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해야 되는 시점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야기로 이튼사의 컨퍼런스 콜에 자신감 넘치는 대답, 빅테크의 계속되는 캐펙스 확대, 이 두 가지가 여전히 기존 투자 사이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근거를 제공했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관세 영향은 어떨까요?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 견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도 오늘 역시 그 안에서 수혜를 받고 있고 미국의 전력기기에 대한 한국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 견제 계속되면 우리 의존도 높아지는 그 기조도 지속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 견제되면서 한국이 수혜를 보는 그림은 사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미국에서 여러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중국산 그리고 러시아산 전기광판과 변압기를 사용하는 게 국가 안보에 위험하다라는 보고서들이 조금씩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화웨이 이슈랑 거의 똑같죠. 화웨이가 국가 안보상 이제 퇴출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됐는데 중국 변압기 역시도 미국 시장에서 사실 거의 대부분 퇴출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데이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품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형 변압기와 중대형 변압기 이렇게 나뉘는데 소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전봇대에다가 이제 매다는 주성 변압기를 의미를 하고 중대형 변압기는 변전소에 들어가는 건물 한 3, 4m 높이 되는 대형 변압기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켓 셰어가 변하고 있는 거는 소형 변압기 쪽이에요. 중국 비중이 한 20%였는데 이번 사이클 지나면서 거의 한 5%까지 빠졌고요. 그 반사 수혜로 한국과 멕시코의 소형 변압기
MS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산일전기라든가 재룡전기의 실적,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은 이유는 사이클도 좋은데 중국 거를 뺏어 먹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2기 행정부 때 20%였던 게 15% 최근 낮아졌고 네. 이제 또 본격화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관세를 가지고 그 네. 카드를 먼저 내밀다 보니까 관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업계 측에서도 관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세 측면에서 MS를 더 뺏어오는지 이 여부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해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이 얘기만 들었을 때는 우리의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의 생산기지 갖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그쪽으로도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지금 공장 증설과 가동 관련한 현황으로 어떤 네. 종목들 진출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물린 적이 있습니다. 한 60% 정도 어마어마하죠. 많이 네. 늘렸는데 그러면서 업체들도 한국에서만 생산을 하면 안 되겠다. 미국으로 넘어가야겠다라고 해서 미국에 공장을 건설한 회사가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입니다. 근데 이 회사 중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때 미국과 한국 포함해가지고 한 4천억 원 정도의 공장 증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증분 매출액 증가하는 건 한 3천억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완공 시점은 2026년 말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공장이 이제 가동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사실상 2027년부터 손익계산서에 이제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만 미국에 지금 진출해 있다는 거죠?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둘 다 진출을 했는데 증설 결정을 미국에 조금 빨리 내린 데는 현대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관세 때리기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들 종목들의 수혜가 커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설비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전력 부족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AI 시대의 수혜는 언제부터 본격화되는 건지 오늘 오전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한 160조 AI 인프라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하던데요. 그런 이야기는 들리는데 실적의 수혜는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년도부터 인공지능 수혜로 전력기기 업체들이 뭐 수주잔고라든가 매출액을 인식을 할 거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주세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빠르면 한 2026년부터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객사들 동향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넥스트 에라라고 하는 미국의 전력 유틸리티 회사입니다. 플로리다에서 한국전력처럼 전력 판매를 하고 있고 미국 전역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캐펙스 가이던스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한번 레벨업 되는 시점이 2027년이에요. 그래서 왜 2027년에 하필 증가를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는 시점이 2027년이라서 여기에 맞춰서 캐펙스를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가 이제 구획이 되고 조금 초기 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한 2026년부터 실제로 수주잔고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LS 일렉트릭은 이미 XA항으로 전력기기 납품 퀄 테스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언론 기사상으로는 한 3천에서 4천억 정도 납품할 계획이고 이거는 올해 하반기 때부터 들어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러프와 조금 거칠게 보면은 내년부터 조금 실제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I 시대의 수혜는 26년 하반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당장의 지금 성적표도 물론 이번에는 조금 해석들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좋은 실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의 실적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이번 성적표에 대한 해석이요. 24년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은 LS 일렉트릭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LS 일렉트릭을 봐야 되냐면은 그동안 사실 저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LS 일렉트릭은 미국의 전력기기 이튼과 허벨과 동일한 배전 전력기기 회사입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미국 회사들은 한 PER 30배 받는데 LS 일렉트릭은 한 17배, 18배 받고 있었습니다. 저평가 받고 있는데 그 저평가 해소되는 것들이 지금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XA향으로 뭐 납품 계획 같은 것들 확정이 되면은 밸류에이션 축소될 거다. 더 올라갈 룸이 여유가 남아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타픽 일진전기였는데 LS로 바꾸시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타픽을 잘 바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클 산업이라는 게 한번 딱 정해지면은 쭉 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바뀌지는 잘 않거든요. 예. 그래서 여전히 그러면 저는 일진전기 타픽으로 일진전기. 제시를 드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증설 결정이 워낙 빠르게 결정을 내렸고 예. 올해 하반기 때부터 이제 증설로 인한 매출액 증분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일진전기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이제 옆에다가 두고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는 것 이렇게 저평가 해소되는 것만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진전기 아직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죠? 네,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는데 네네. 4분기가 전통적으로 성수기다 보니까 예. 그렇게 뭐 걱정할 만한 이슈는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뚝심 있게 계속 가져가야 할 최애 종목은 여전히 일진전기인 것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실적으로는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각각의 포인트는 앞서 미국 포인트로 HD 현대일렉트릭 이야기도 드렸고요. 여전히 증설 효과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일진전기가 탑픽이라는 점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식 SK증권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지금 시장 낙폭 살짝 줄여가고 있거든요. 오늘 장중의 변동성 중국장 개장과 함께 계속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출발 성공 투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